현재 밀라노 올림픽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명 올림픽을 개최한 건 이탈리아인데 전 세계는 한국만을 부르짖으며 한국만을 존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무슨 문제만 생겼다 하면 한국 숙소를 찾아가고 있고 심지어 관중들마저도 마치 한국의 홈경기장처럼 한국만을 연호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전 세계인들은 왜 개최국 이탈리아가 아닌 한국을 부르짖고 있는 것일까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하루아침에 얼어붙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 밀라노 올림픽을 통해 뼈저리게 배우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로렌조 로시, 펜대 하나로 이탈리아의 자존심을 지켜왔다고 자부하는 저널리스트지만 오늘 저는 그 펜으로 제 조국의 처참한 민낯을 기록해야만 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2026년 2월 패션과 예술의 도시 밀라노는 지금 거대한 냉동고로 변해버렸습니다. 알프스 산맥을 넘어온 기록적인 한파가 도시를 덮쳤을 때 우리가 자랑하던 수백 년 된 고풍스러운 건물들은 그저 예쁜 얼음 감옥에 불과했습니다. 상황은 심각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선수촌의 난방 시스템은 19세기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갑작스러운 한파에 낡은 보일러 배관들이 줄줄이 동파되었습니다. 선수들은 방 안에서도 패딩을 입고 입김을 내뿜으며 잠을 청해야 했죠. 하지만 진짜 악몽은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습기와 어둠을 타고 불청객들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빈대였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빈대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기차를 타고 넘어온 살충제, 내성을 가진 슈퍼빈대들이 난방이 끊겨 눅눅해진 최고급 라텍스 매트리스를 점령해버린 겁니다. 어제 아침 저는 독일 스키 대표팀 숙소 복도에서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190cm가 넘는 거구의 게르만 전사들이 어린아이처럼 울먹이며 복도로 뛰쳐나와 옷을 벗어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하얀 피부는 온통 붉은 반점으로 뒤덮여 있었고 긁어서 터진 상처에서는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기랄, 이게 올림픽이야. 난민 수용소도 이보다는 낫겠어.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독일 코치가 제 멱살을 잡고 소리쳤지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 또한 코트 속에서 스멀거리는 가려움을 참느라 미칠 지경이었으니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치안마저 붕괴되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보안 업체들이 파업을 선언하자 선수촌은 도둑들의 뷔페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 미국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팀의 장비 보관소가 털렸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선수들이 본 것은 텅 빈 로커와 부서진 자물쇠뿐이었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맞춤형 부츠와 플레이트가 사라진 것을 보고 울부짖는 선수에게 이탈리아 경찰이 한 말이라고는 CCTV가 고장났으니 보험사에 연락하라는 무책임한 대답뿐이었습니다. 먹는 것 또한 가관이었습니다. 셰프들이 파업에 동참하는 바람에 선수들에게 제공된 것은 차갑게 식은 라자냐와 딱딱한 빵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섭취해야 할 선수들이 편의점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다 배탈이 나서 응급실로 실려가는 총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올림픽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화려한 간판을 내건 난민촌 체험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가면 살 수 있다. 저기 가면 천국이 있다는 소문이었죠. 추위와 배고픔에 지친 선수들이 본능적으로 향하는 그곳. 밀라노 시내 한복판, 귀족들의 사교장이었던 빌라. 네키 캄필리오를 통째로 빌려 개조한 코리아 하우스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돈 좀 썼나 보군. 그래봤자 이탈리아의 추위를 이길 수 있겠어. 하지만 그 거대한 저택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오만함을 반성해야 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늘어선 줄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줄을 선 사람들의 표정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기자증을 내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육중한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종류의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유럽의 난방은 기본적으로 라디에이터 방식입니다.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죠. 그래서 얼굴은 뜨겁고 건조해져서 숨쉬기 힘들지만 정작 발은 시린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지만 코리아 하우스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훈훈하고 묵직한 기운이 발바닥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와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오세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한국인 스태프의 안내에 따라 신발을 벗고 마루 위에 발을 디디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내뱉고 말았습니다. 으아.
이게 뭐야? 따뜻했습니다. 단순히 온도가 높은 게 아니라 마치 거대한 탑백 위에 올라선 것처럼 발바닥의 용천열부터 정수리까지 짜릿한 열기가 관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온돌이었습니다. 이번 코리아 하우스를 위해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 보일러가 합작하여 바닥 전체에 최첨단 건식 온돌 패널을 깔았다고 하더군요. 이탈리아의 가스관이 얼어붙어 무용지물이 된 상황에서 한국은 전기를 이용한 고효율 난방 필름으로 이 거대한 저택을 찜질방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한의학에서 말하는 두안조결의 원리가 이탈리아의 한복판에서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로비의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평소 바이킹의 후예라 자처하며 추위에 강한 척하던 노르웨이와 핀란드 스키 대표팀 선수들이 체면도 잊은 채 바닥에 대자로 뻗어뒹굴고 있었습니다. 190cm가 넘는 거구들이 바닥과 물화일체가 되어 흐물거리는 모습이라니. 핀란드 크로스컨트리 선수가 바닥에 뺨을 비비며 황홀한 표정으로 중얼거리더군요. 핀란드 사우나는 뜨거운 공기로 피부를 때리지만 한국의 온돌은 뼛속까지 파고들어 내 척추가 버터처럼 녹아내리는 기분이야. 나 경기 안 나갈래. 그냥 여기서 잘래. 그 옆에 있던 캐나다 선수는 아예 패딩 점퍼를 벗어 베개로 베고는 코까지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벌벌 떨던 공포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어머니의 자궁 속에 들어온 듯한 평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것을 지진다라고 표현한다는데 저는 그 단어의 뜻을 몸소 체험하며 한국인들의 지혜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양의 침대 문화가 인간을 바닥에서 떼어놓으려 했다면 한국의 온돌 문화는 인간을 대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쉬게 만드는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충격은 후각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선가 식욕을 자극하는 강렬하고 매콤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차가운 샌드위치에 질려있던 제 위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냄새를 따라 들어간 곳에는 K푸드 스테이션이라는 간판 아래 농심과 오뚜기의 로고가 선명한 라면, 조리 로봇 군단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방이라기보다 반도체 공장에 가까웠습니다. 수십 대의 로봇팔이 오차없는 각도로 면을 투하하고 센서가 물의 온도를 0.1도 단위로 제어하며 강력한 인덕션 화력이 순식간에 물을 끓여 올렸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 정확한 타이밍의 면을 공기 중으로 들어 올렸다 내리는 면치기 기술까지 인간의 컨디션 따위는 개입할 틈이 없는 완벽하게 프로그래밍된 맛의 공학이었습니다. 그 기계 앞에서 저는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이탈리아 미식의 자존심이자 미슐랭 3스타 셰프인 안토니오였습니다. 그 콧대 높은 양반이 땀을 뻘뻘 흘리며 종이 그릇에 코를 박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제가 묻자 그가 국물이 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개를 들어 외쳤습니다. 로렌조, 조용히 해. 지금 면발이 불고 있잖아. 맙소사, 이 탄력 좀 봐. 파스타, 웃기지 말라고 해. 이건 인간의 손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텍스처야. 기계가 끓였는데 어떻게 이렇게나 완벽할 수가 있지? 이 국물의 밸런스는 젠장, 너무 맛있어서 자존심 상해. 그는 남은 국물에 즉석밥 하나를 툭 털어 넣으며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탄수화물과 나트륨, 그리고 매운맛의 완벽한 삼위일체. 밍밍한 파스타에 지쳐있던 선수들에게 이 붉은 국물은 구원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영국 컬링팀 선수들은 아예 신라면 박스를 끌어안고 이건 마약이야. 합법적 마약이라고 라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젓가락질을 멈추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은 흡사 종교 의식을 치르는 광신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국의 실용주의가 극대화된 또 하나의 공간, K편의점이 있었습니다. CU와 GS25의 시스템을 그대로 옮겨온 이곳에서는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밖은 영하 20도의 혹한인데 이곳에서는 투명한 플라스틱 컵에 얼음을 가득 채운 아이스 컵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었던 겁니다. 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라지 사이즈, 얼음 많이. 미국 아이스하키 선수가 반팔 차림으로 달려와 아이스컵을 집어들었습니다. 따뜻한 온돌 바닥에 앉아 땀을 흘리며 매운 라면을 먹고 그 열기를 식히기 위해 차가운 얼음 커피를 마시는 한국식 단짠단냉의 사이클. 이 기이하고도 완벽한 쾌락의 굴레에 전 세계 선수들이 중독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카페는 에스프레소 쥐어준만큼 주고 3유로를 받는데 한국은 커피를 양동이로 주잖아. 이게 진짜 아메리카노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오케이. 미국 선수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껄껄 웃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그 비현실적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유리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밖은 19세기의 추위와 굶주림이 지배하는 생지옥인데 안쪽은 22세기의 풍요와 기술이 넘쳐흐르는 천국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수백 년 된 건물을 자랑하며 이게 전통이야 라고 거들먹거렸지만 정작 그 건물 안은 춥고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가장 현대적인 기술로 가장 인간적인 따뜻함을 만들어냈습니다. 로봇이 끓여주는 라면, 버튼 하나로 결제되는 편의점, 그리고 뼛속까지 데워주는 온돌. 이 모든 것이 한국인들에게는 그저 일상이라는 사실이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집집마다 이런 시스템이 다 있다고요? 제 옆에 있던 독일 기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인 스태프가 별것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하더군요. 네, 뭐 기본이죠. 편의점은 5분 거리마다 있고 보일러는 스마트폰으로 켜고 끄니까요. 그 무심한 대답에 독일 기자의 턱이 빠질 듯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을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목격한 한국은 뜨겁고 빠르고 맛있는 나라였습니다. 이탈리아가 과거의 영광을 파먹고 사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씹어먹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온돌 바닥에 주저앉아 라면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뜨거운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동시에 녹아내렸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밤 밀라노의 주인은 이탈리아가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로마의 황제도 누려보지 못한 이 호사를 서울의 시민들은 매일 누리고 있다니 질투가 나다 못해 경외심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호사도 잠시 저는 또다시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습니다. 온돌의 노곤함에 취해 잠시 잊고 있었지만 사실 우리는 그전까지 거대한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바로 디지털 감옥 말입니다. 만약 유럽 여행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이나 파리의 에펠탑 앞은 멋지지만 그곳에서 사진 한 장 인스타그램에 올리려면 인내심 테스트를 해야 한다는 것을요. 유럽의 통신 인프라는 그들의 문화유산만큼이나 낡고 느려 터졌습니다. 이번 밀라노 올림픽은 그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재앙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의 관중과 선수단이 몰려들자 이탈리아의 자존심이라던 TIM과 보다폰의 기지국은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도미노처럼 뻗어버렸습니다. 경기장 주변은 데이터가 터지기는커녕 전화통화조차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기사를 송고해야 하는 저 같은 기자들은 노트북을 들고 신호가 잡히는 곳을 찾아 하이에나처럼 거리를 헤매야 했고 타지에서 온 어린 선수들은 가족에게 생존 신고조차 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제기랄, 21세기에 이게 말이 돼? 카톡 하나 보내는데 10분이 걸린다고. 이탈리아는 아직도 비둘기로 편지 보내냐? 로비 구석에서 한국인 기자가 소리치는 걸 들었습니다. 부끄럽지만 반박할 수가 없더군요. IT 강국이라 불리는 한국에서 온 그들에게 이탈리아의 군뱅이 같은 인터넷 속도는 고문이나 다름없었을 테니까요. 저 또한 본사에 사진 한 장을 못 보내서 편집장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심정으로 코리아 하우스의 와이파이나 잡아볼까 하고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화면을 켠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고야 말았습니다. 스마트폰 상단의 안테나가 풀로 차오르더니 제 평생 본 적 없는 낯선 로고가 떴습니다. 육지. 오지도 제대로 안 터지는 이탈리아 땅에서 육지라니요. 이게 무슨 SF 영화 같은 상황입니까? 이게 뭐야? 내 폰이 고장났나? 주변을 둘러보니 저만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데이터가 안 터진다며 울상을 짓던 미국 스노보드 팀의 10대 선수들이 지금은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고사양 모바일 게임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렉, 버퍼링. 이곳 코리아 하우스 안에서는 그런 단어가 아예 멸종한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것은 대한민국의 통신 공룡 KT와 SK텔레콤이 합작해서 만든 위성 기반 육지 프리 와이파이 존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밀라노의 낡아빠진 유선망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땅 위에 있는 케이블을 빌려 쓰는 대신 아예 저 하늘 위에 떠 있는 저궤도 위성에서 데이터를 다이렉트로 건물에 꽂아버리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지상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하늘길은 뻥 뚫려 있으니까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상상이 가십니까? 제가 시험삼아 4K 고화질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 눌렀는데 다운로드 중 이라는 메시지를 읽기도 전에 완료가 떴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진짜로 1초 컷이었습니다. 이건 속도가 아니라 마치 데이터의 순간 이동을 목격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로비 구석에서는 그야말로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구독자 500만 명을 보유한 미국의 유명한 익스트림 스포츠 유튜버이자 프리스타일 스키 선수가 라이브 방송을 켰는데 흥분해서 침까지 튀기며 소리치고 있더군요. 헤이 가이즈, 믿어져. 나 지금 밀라노 한복판인데 핑이 0이야. 제로라고. 느려 터진 유럽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심지어 우리 집보다 인터넷이 빨라. 한국인들은 도대체 무슨 마법을 부린 거야? 한국은 2050년에서 온 게 분명해. 그의 방송을 보는 전 세계 시청자들이 채팅창에 코리아를 도배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적인 장면은 그 옆에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17살의 어린 루지 선수가 화면 속 어머니를 보며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신호가 약해 목소리조차 끊겼었는데 이곳에서는 끊김없는 8K 초고화질 영상통화 덕분에 지구 반대편 어머니의 주름살 하나까지 선명하게 보였으니까요. 엄마, 나 잘 지내. 여기 한국 사람들이 다 해줬어. 와이파이가 빛의 속도야. 얼굴 보니까 너무 좋다. 그 모습을 보는데 코끝이 찡해지더군요.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절된 마음을 이어주는 가장 따뜻한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의 이 빨리빨리 정신이 최첨단 위성기술과 만났을 때 그것은 인류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곳 코리아 하우스는 밀라노라는 거대한 아날로그 바다 위에 떠있는 유일한 디지털 오아시스였습니다. 자, 인터넷으로 멘탈을 회복했으니 이제 몸을 챙길 차례겠죠? 그런데 코리아 하우스 안쪽 샤워실 앞에서 묘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평소 빙판 위의 여신이라 불리는 그녀가 젖은 머리에 수건만 두른 채 샤워실 문을 붙잡고 나오질 않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안 나가요. 나 여기서 살 거예요. 제발 5분만 더 씻게 해줘요. 나 아직 덜 헹궜단 말이에요. 고객님, 뒤에 대기 인원이 많습니다. 나오셔야 해요. 도대체 샤워실 안에 뭐가 있길래 저러나 싶어 가까이 가봤습니다. 이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물 때문이었습니다. 유럽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유럽의 수돗물은 대부분 석회질이 잔뜩 섞인 석회수라는 걸요. 마시면 배가 아프고 씻고 나면 머릿결이 빗자루처럼 뻣뻣해지고 피부가 당기는 그 불쾌한 느낌. 우리 유럽인들은 그냥 운명처럼 참고 살았습니다. 솔직히 그게 나쁜 건지도 몰랐죠. 특히나 피부가 생명인 피겨 선수들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필터를 사용한 뒤 피부에 매우 예민한 피겨 선수들부터 저처럼 둔감한 사람까지 전부 석회질 물은 최악의 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가져온 샤워기마다 한국의 환경가전, 기업 코웨이와 SK매직의 최첨단 3중 나노 필터 연수 시스템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물속에 있는 석회질, 녹물, 중금속을 99.9% 걸러내는 것도 모자라 비타민C까지 공급해준답니다. 일명 연수 샤워. 소피가 스태프들에게 이끌려 반강제로 샤워실에서 나왔는데 세상에, 그녀의 얼굴에서 문자 그대로 광이 나고 있었습니다. 조명을 켠 게 아니라 피부 자체가 깐 달걀처럼 매끈매끈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뺨을 만지며 황홀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오 마이 갓. 내 피부 좀 봐. 다시 아기가 됐어. 머릿결은 또 어떻고? 린스를 안 했는데도 실크 같아. 이건 물이 아니야. 성수라고. 교황청에 있는 성수보다 이게 더 기적적이야. 그녀의 오버스러운 반응에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 선수들도 눈이 뒤집혔습니다. 개 중에는 빈 물통을 들고 와서 샤워실 물을 담아가려는 선수들까지 생겼습니다. 이거 한 병에 얼마야? 내가 살게. 제발 팔아줘. 이 물로 세수만이라도 하게. 저기요. 이건 그냥 수돗물을 필터로 걸은 겁니다. 파는 게 아니에요. 한국 스태프가 난처해하며 설명했지만 외국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의 정수기술은 연금술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제주 삼다수 병에 담긴 샤워실 물을 무슨 기적의 영약이라도 되는 양. 소중하게 품에 안고 가는 캐나다 선수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매일 이런 물로 씻고 산다는 거 아닙니까? 피부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의 유전자는 탁월하긴 하지만 이런 물까지 매일같이 사용하니 그들의 피부가 좋을 수밖에 없고 50대도 20, 30대 젊은이처럼 보였던 거였죠. 하지만 진짜 개미지옥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절대 제 발로 걸어 나오지 못한다는 마성의 구역, 바로 K뷰티 존이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화장품 대기업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작정하고 만든 뷰티 체험관이었는데 입구부터 풍겨오는 은은한 인삼향과 고급스러운 꽃향기가 사람을 홀리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저는 여기가 올림픽 선수촌인지 할리우드 분장실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세계 랭킹 1위인 미국의 여자 아이스하키 주장, 덩치가 저만하고 경기장에선 헬멧을 쓰고 야수처럼 포효하던 그녀가 이곳에선 순한 양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설화수의 한방 마스크팩을 붙이고 안마의자에 누워 스웨덴 컬링 선수와 수다를 떨고 있더군요. 야, 이거 진짜 미쳤어. 얼굴이 쫀득쫀득해져. 한국에서는 이걸 모찌 피부라고 한대. 나 이거 하고 나니까 죽은 깨가 안 보여. 진짜네. 야, 나도 좀 붙여줘. 우리 오빠가 내 피부 보고 사포 같다고 놀렸는데 이거 사가서 복수할 거야. 경기장에선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전사들이 팩 하나 붙이고 소녀처럼 깔깔거리는 모습이라니 정말이지 기가 막힌 부조화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AI 기술을 활용한 퍼스널 컬러 진단이 한창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AI가 3초 만에 피부톤을 분석해서 고객님은 겨울 쿨톤이시네요. 라며 딱 맞는 립스틱 색깔을 추천해주는 겁니다. 독일의 봅슬레이 선수가 추천받은 헤라의 레드 립스틱과 롬앤의 틴트를 바르고 거울을 보더니 자기 얼굴을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맘마미야. 이게 나야? 나 평생 입술 터진 채로 립밤만 바르고 살았는데 나 너무 예쁘잖아. 나 이대로 시집갈래. 올림픽 때려치우고 데이트하러 갈래. 그녀의 오버스러운 반응에 주변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훈련 시간이 지났는데도 선수들이 안 오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러시아 스키팀 코치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호랑이 선생님으로 유명한 그분이셨죠. 이 녀석들, 내일이 예선인데 훈련 안 하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나와. 코치의 고함에 선수들이 얼어붙나 싶었는데 10분 뒤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호랑이 코치가 선수들 옆에 나란히 누워 더 히스토리 오브 후의 최고급 영양크림을 얼굴에 바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크림 향기가 아주 좋군. 내 미간 주름이 펴지는 것 같아. 딱 10분만 더 있다 가자. 피부 진정도 훈련의 일부니까. 러시아의 불공 같은 코치마저 무장해제시키는 K뷰티의 위력 앞에선 규율도, 훈련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렇게나 터프한 그들이었지만 아무튼 그들도 여자였으니까요. 아무튼 그곳에서 저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보았습니다. 메달 색깔을 놓고 으르렁거리던 라이벌들이 나란히 누워 서로의 얼굴에 팩을 붙여주고 너 오늘 진짜 예쁘다며 칭찬을 주고받는 모습. 밖은 영하 10도의 혹한이었지만 이곳 코리아 하우스의 뷰티 존만큼은 향기롭고 따뜻한 봄이었습니다. 저는 취재 수첩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적어 넣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전파를 쏘아보낸 게 아니다. 단절된 인류를 다시 연결하고 상처 입은 몸을 어루만졌다. 한국의 기술은 차갑지 않다. 사람을 예뻐지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가진 진짜 힘이다. 한국의 기술력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탈리아가 로마 시대의 돌덩이를 자랑할 때 한국은 미래의 기술로 현재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죠. 코리아 하우스의 유리문 밖, 밀라노의 현실은 여전히 참담했거든요. 특히 부상을 당한 선수들에게 이번 올림픽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밀라노 시내 병원들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엑스레이 기계는 박물관에나 있어야 할 고물이라 오진이 속출했습니다. 더 최악인 건 서비스였습니다. 유럽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식당에 들어가면 웨이터를 부르는 데만 20분이 걸리고 맛없는 파스타를 접시째 던지듯 서빙받으면서도 계산할 때는 뻔뻔하게 팁을 요구받는 그 황당함을요. 내 돈 내고 내가 모욕을 당해야 한다니. 이게 선진국이야.
영국과 미국 선수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소리가 로비까지 들려왔습니다. 부러진 다리를 끌고 병원 복도에서 10시간째 대기하다 돌아온 선수들의 눈빛에는 도끼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탈리아의 미흡한 준비도 한국은 기적을 보여주며 완전히 해결해 버리더군요. 그리고 그 기적은 이곳 코리아 하우스. 2층에는 현대의학이 포기한 고통조차 어루만지는 신비한 공간, K-메디 존에서 벌어지고 있었죠. 자생한방병원과 한국의 의료 로봇, 스타트업이 협업해 만든 이곳은 입구에서부터 은은한 약재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서양 선수들에게 한의학은 흑마법이나 다름없는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예선기권을 심각하게 고민하던 미국 봅슬레이 팀의 주장이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헤이, 닥터. 지금 이 풀뿌리랑 뾰족한 바늘로 내 허리를 고치겠다고? 농담이지. 난 지금 수술이 필요하다고. 그의 허리는 고된 훈련으로 근육이 찢어지고 척추가 뒤틀려 걷기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한의사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진료대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것은 그가 상상했던 낡은 침통이 아니라 SF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AI 로봇팔이었습니다. 윙, 치익, 로봇팔에 달린 초정밀 센서가 선수의 척추 라인을 따라 움직이며 근육의 긴장도와 뼈의 틀어짐을 0.1mm 단위로 스캔했습니다. 엑스레이보다 더 정확하게 통증의 근원을 찾아낸 로봇은 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뭉친 근육을 추나요법으로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오 마이 갓. 아파, 아파. 잠깐, 시원해. 비명을 지르던 미국 선수의 입에서 점점 신음이 아닌 감탄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 바로 침술이었습니다. 통증을 최소화한 마이크로 침이 정확한 혈자리에 꽂히자 잔뜩 굳어있던 선수의 근육이 거짓말처럼 풀렸습니다. 20분 뒤 진료대에서 내려온 미국 선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허리를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갑자기 제자리에서 백덤블링을 시도했습니다. 쿵! 완벽한 착지였습니다. 말도 안 돼. 내 허리가 새 것으로 교체됐어. 닥터 K, 당신 마법사야? 아니면 외계인이야? 그가 펄쩍펄쩍 뛰며 소리치자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 선수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나도 놔줘. 내 어깨 좀 봐줘 라며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풀뿌리와 바늘이라며 무시하던 그들이 이제는 동양의 신비한 의술 앞에 맹신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국의 전통의학이 최첨단 로봇 기술을 만나 현대의학도 해결하지 못한 통증을 단숨에 잡아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자연스럽게 배꼽시계가 울리기 마련이죠. 진료를 마친 선수들은 홀린 듯이 코리아 하우스의 중앙홀, K다이닝 룸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곳은 거대한 연회장처럼 꾸며져 있었는데 사람 대신 분주하게 움직이는 녀석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배달의 민족과 두살 로보틱스가 합작한 서빙 로봇 군단이었습니다. 비켜주세요. 맛있는 음식이 지나갑니다. 수십 대의 로봇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며 음식을 나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잘 훈련된 군인들의 제식 훈련 같았습니다. 로봇의 쟁반 위에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한국의 대표 음식들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전주 비빔밥, 달콤 짭조름한 냄새가 진동하는 갈비찜, 바삭하게 튀겨진 양념치킨, 그리고 육즙이 뚝뚝 떨어지는 떡갈비까지. 장애물을 요리조리 피하는 로봇의 솜씨는 베테랑 웨이터 뺨칠 정도였고 뜨거운 국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안정감은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속도였습니다. 주문한 지 5분도 안 되어 내 앞에 음식이 도착하는 기적. 주문하고 1시간을 기다려야 식전빵이 나오는 이탈리아 식당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영국 조정팀의 귀족 출신 임원이 로봇이 가져다준 갈비탕을 받으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평생을 팀 문화에 젖어 살았던 습관 때문이었죠. 그가 심유로 지폐를 로봇의 쟁반 위에 올려두려 하자 로봇의 화면에 정중한 문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팁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한국을 즐겨주세요. 그 문구를 본 영국 임원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돈을 줘야만 억지 미소를 짓는 유럽의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던 그에게 대가 없는 친절과 완벽한 기술적 서비스는 신선한 충격을 넘어선 감동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귀족의 품격인가? 기계가 인간보다 예의가 바르군. 팁을 거절하는 웨이터라니 내 평생 처음이야. 그는 갈비탕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먹는 모습은 그 자체로 흥미로운 구경거리였습니다. 젓가락질이 서툰 프랑스 선수가 양념치킨을 포크로 찍어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오, 샹젤리제. 이 소스는 뭐야? 매운데 멈출 수가 없어. 혀가 불타는데. 계속 들어가. 독일 선수는 떡갈비를 빵 사이에 끼워 먹으며 이건 코리안 햄버거야. 맥도날드는 반성해야 해. 라고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한국의 맛은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 모두의 미각을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맛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곳으로 정확하게 배달해주는 한국의 로봇. 배달 시스템이 밥맛을 꿀맛으로 만들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배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나누는 것이겠죠. 코리아 하우스 밖에서는 언어의 장벽 때문에 주먹 다짐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 자원봉사자들은 영어를 거의 못했고 다급한 선수들과 의사소통이 안 돼 서로 소리만 지르다 싸움이 나기 일쑤였습니다. 바벨탑의 저주가 밀라노에 재림한 것 같았죠. 하지만 이곳 코리아 하우스에는 그 저주를 깨뜨릴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온디바이스 AI 통역 시스템이었습니다. 갤럭시 S26의 기술력이 집약된 투명 디스플레이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온 마라톤 선수와 한국인 자원봉사자 할머니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케냐 선수가 스와힐리어로 말하면 투명 디스플레이에 실시간으로 한국어 자막이 떴습니다. 반대로 할머니가 구수한 사투리로 대답하면 즉시 스와힐리어로 번역되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먼 데서 오느라 고생했네. 이거 김치전 좀 먹어봐. 힘낼 땐 이게 최고야. 할머니, 고향에 계신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서로의 언어를 전혀 모르지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순간. 주변에서 지켜보던 외국인들은 바벨탑이 무너졌다. 삼성이 무너뜨렸다. 이어 박수를 쳤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사라지자 코리아 하우스는 전 세계 선수들이 친구가 되는 거대한 광장이 되었습니다. 늘 그랬지만 이번 올림픽에서도 언어 차이로 인한 소통 오해로 매번 싸움이 벌어지곤 했지만 한국의 번역 기술력이 도입된 이후로는 경기를 앞두고 있는 라이벌 선수들끼리도 서로 악수를 하며 덕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한국은 정말 기적을 만들어낸 셈이었습니다. 물론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K컬처 체험존이었죠. 우중충한 회색 단체복만 입고 다니던 동유럽 선수들이 이곳에서 화려하게 변신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AI가 선수의 피부톤과 체형을 분석해 퍼스널 컬러를 진단해주고 그에 딱 맞는 개량 한복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블랙핑크의 무대 의상을 연상케 하는 힙하고 세련된 한복을 입은 우크라이나 선수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칙칙했던 얼굴이 화사하게 피어나고 한복의 고운선이 그녀의 우아함을 극대화했습니다. 어머, 이거 나 맞아? 나 완전 공주님 같아. 그녀가 빙그르르 돌자 치맛자락이 꽃잎처럼 펼쳐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의 수석 디자이너가 몰래 스마트폰을 꺼내 도둑 촬영을 하다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보색 대비는 우리 염색 기술로도 불가능해. 한국의 색감은 미쳤어. 그는 쪽팔림도 잊은 채 한복의 디테일을 눈에 담느라 바빴습니다. 패션의 본고장이라 자부하던 이탈리아 디자이너조차 한국의 전통 의상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제 코리아 하우스 안은 색색의 한복을 입은 외국인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SNS에 올리기 바빴고 한복, 코리아 해시태그는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했던 부분은 따로 있었죠. 그건 바로 한국의 겨울철 길거리 간식, 붕어빵과 호떡이었습니다. 진료와 식사, 한복 체험까지 마친 선수들이 야외 테라스에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엔 자동화된 붕어빵 기계가 쉴 새 없이 황금빛 붕어빵을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오, 이건 물고기 모양 케이크인가요? 너무 귀여워서 못 먹겠어요. 캐나다 피겨 선수가 슈크림 붕어빵을 들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반면 까칠하기로 유명한 영국 승마 협회 임원은 팥 붕어빵을 들고 진지한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신사라면 응당 머리부터 먹어야 하는 법입니다. 그래야 고통 없이 보내줄 수 있으니까요. 아니죠. 꼬리부터 먹어야 바삭한 식감을 마지막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고작 붕어빵 먹는 순서를 놓고 옥스퍼드식 토론을 벌이는 그들의 모습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겉바속촉 호떡을 한 입 베어 물고
뜨거운 설탕물에 입천장을 대어 허둥지둥하는 미국 선수의 모습도 코믹 그 자체였습니다. 미식의 나라 이탈리아에 와서 이탈리아의 디저트가 아니라 붕어빵과 호떡에 열광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자랑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력이 아닌 매력으로, 강요가 아닌 배려로, 차가움이 아닌 따뜻함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기술을 보러 왔지만 결국 문화를 보았다. 진정한 승자는 이미 정해졌다. 제 수첩에 적힌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는 단순한 홍보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21세기 문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이자 인류가 꿈꾸는 가장 따뜻한 미래였죠. 하지만 이러한 코리아 하우스에서의 달콤한 휴식도 잠시 밖으로 나오자마자 저는 끔찍한 비명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소리의 진원지는 프랑스 바이애슬론 국가대표팀의 숙소 앞이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거론되던 에이스 선수가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가 보니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그의 방이 털린 것입니다. 단순히 지갑이나 여권이 없어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바이애슬론 선수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경기용 소총과 맞춤형 스키 플레이트가 통째로 사라진 것입니다. 도난 문제는 올림픽 시작부터 벌어지고 있었지만 이탈리아의 책임자가 유럽에서는 원래 자신의 물건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놈이 잘못이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궤변만을 늘어놓으며 개선을 하려는 기미가 안 보이니 이러한 피해가 또다시 발생한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소총 한 자루 가격만 무려 4천만 원이 넘는 데다 선수의 신체에 맞춰 정밀하게 세팅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장비였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이 결승전인데 총이 없다니요. 이것은 도둑질이 아니라 한 선수의 인생을 난도질한 살인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탈리아 경찰의 태도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그들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USB 하나를 던져주고는 철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감입니다만 범인을 잡을 방법은 없습니다. 숙소 CCTV가 10년 된 구형이라 화질이 엉망이거든요. 밤이라 얼굴도 안 보이고 목격자도 없으니 수사 종결입니다. 보험 처리나 알아보시죠. 선수가 경찰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지만 그들은 매정하게 경찰차에 올라타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USB에 담긴 CCTV 영상은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픽셀이 다 깨져서 범인이 사람인지 유령인지조차 구별할 수 없는 회색 덩어리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 화질로는 하나님이 와도 범인 못 잡아요. 프랑스 코치마저 고개를 떨구며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4년의 땀과 눈물이 담긴 꿈을 이렇게 허무하게 날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쓰레기 같은 영상 파일이 담긴 USB를 들고 무작정 코리아 하우스 보안센터로 뛰어갔습니다. 한국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들었습니다. 제발, 제발. 이것 좀 판독해주세요. 당신들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눈물 범벅이 된 그의 호소에 한국 보안팀장이 묵묵히 USB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하우스 관제센터의 초대형 스크린에 문제의 영상을 띄웠습니다. 역시나 화면 속 범인은 모자이크 처리를 한 것처럼 흐릿한 형체뿐이었습니다. 저걸 보고 뭘 어쩌란 말인가. 저를 포함한 외국 기자들이 혀를 차며 안타까워하던 그 순간 보안팀장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탈리아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한국의 눈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봅니다. 그가 엔터키를 탁 하고 누르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SK텔레콤과 하나비전이 공동 개발한 초거대 AI 영상 복원 솔루션 슈퍼노바가 가동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흐릿한 사진을 확대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딥러닝 기반의 AI가 저해상도 영상의 픽셀 사이사이를 쑤어 개의 데이터로 추론하여 채워넣고 뭉개진 윤곽선을 다시 그려내는 말 그대로 재창조의 과정이었습니다. 지잉, 0.1초나 지났을까요? 스크린 속 회색 덩어리가 순식간에 4K급 초고화질 컬러 영상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안경을 안 쓰고 보다가 고배율 현미경을 들이댄 것처럼 선명해진 것입니다. 범인이 입고 있던 검은색 패딩의 브랜드 로고, 모자챙 아래로 드러난 눈썹의 모양, 손등에 있는 미세한 흉터, 심지어 그가 훔쳐타고
도망간 스쿠터의 번호판 숫자까지 소름 끼칠 정도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오 마이 갓. 이게 가능해. 이건 복원이 아니야.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범인을 찍어온 수준이라고. 옆에서 지켜보던 저와 외국 기자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CSI 같은 미국 수사 드라마에서나 보던 마법의 보정 기술이 눈앞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프랑스 선수 역시 입을 틀어막은 채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얼굴은 알았지만 이 넓은 밀라노 시내에서 놈이 어디로 숨었는지 찾아내야 했습니다. 범인은 이미 3시간 전에 도주했고 어디 구석진 곳에 처박혀 있으면 찾을 길이 막막했으니까요. 그때 한국 보안팀장이 두 번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얼굴을 가려도 소용없습니다. 놈의 걸음걸이가 놈을 배신할 테니까요. 바로 한화비전의 지능형 객체 감지 및 보행 분석 AI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고유한 걷는 습관이 있습니다. 지문처럼 말이죠. 화면 속 범인은 왼쪽 어깨를 살짝 구부리고 오른쪽 다리를 미세하게 저는 특이한 보행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AI는 이 패턴을 분석해 밀라노 시내 곳곳에 설치된 한국 기업들이 홍보용으로 설치해둔 고화질 CCTV망을 실시간으로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제센터의 메인 화면에 밀라노 시내 지도가 띄워졌고 붉은색 점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1분 뒤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지도상의 한 지점에 붉은 십자가 표시가 떴습니다. 타겟 확인. 일치율 99.9%. 현재 위치 시내 외곽 3km 지점, 폐차장. 작물거래 시도 중. 찾았습니다. 놈들은 지금 폐차장 컨테이너 뒤에 숨어서 훔친 물건 값을 흥정하고 있군요. 한국 보안팀장이 이탈리아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정확한 GPS 좌표를 불러주었습니다. 지금 3번 국도 폐차장으로 가십시오. 놈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뒤쪽 출구부터 막으세요. 그냥 가서 죽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 통쾌함이란 범인들은 경찰이 자신들의 은신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꿈에도 모른 채 현장에서 일망타진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시작을 불과 1시간 앞둔 시점. 경찰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프랑스 선수의 소총과 장비가 코리아 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기적적으로 흠집 하나 없는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선수는 자신의 소총을 어린아이처럼 품에 끌어안고 한국 보안팀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며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당신들은 범인을 잡은 게 아닙니다. 죽어가던 제 꿈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냈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 극적인 장면에 코리아 하우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파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기적 같은 수사력이 소문나자 코리아 하우스 앞은 또다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번에는 밥을 먹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전 세계 선수단 대표들이 몰려와 한국 보안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진 것입니다. 이탈리아 경찰은 못 믿겠어요. 제발 우리 숙소도 한국이 지켜주세요. 우리 팀 장비도 10억이 넘어요. 우리도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다고요. 올림픽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최국의 치안력을 불신한 전 세계 선수들이 이방인인 한국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의탁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에 한국 선수단장은 인도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올림픽 정신은 경쟁이 아니라 화합이니까요. 그날 밤부터 선수촌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두컴컴했던 복도와 로비에 삼성 S1과 SK쉴더스의 로고가 박힌 자율주행 순찰 로봇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이 귀여운 로봇들은 24시간 쉬지 않고 선수촌을 누비며 360도 카메라로 사각지대를 감시했고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면 즉시 관제센터로 알람을 보냈습니다. 복도 구석구석에는 이동형 AI CCTV가 설치되어 선수들의 단잠을 지켜주었습니다. 다음 날 바이애슬론 결승전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선 선수는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영광을 나의 구원자 코리아에게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 그리고 그는 태극기가 휘날리는 한국 응원석을 향해 90도로 허리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한국을 극찬하는 연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탈리아는 안 보인다며 눈을 감았지만 한국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제 올림픽의 밤을 지키는 것은 로마의 군대가 아니라 서울에서 온 AI였습니다. 기술이란 차가운 기계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간절한 꿈을 지키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가장 뜨거운 무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 금메달보다 더 값진 신뢰라는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렇게 코리아 하우스가 올림픽의 실질적인 심장이 되어가던 그 무렵, 밀라노의 공기는 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질투는 인간이 가진 감정 중 가장 추악한 것이라고 했던가요? 자신들의 무능이 한국의 완벽함과 비교되어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자 이탈리아 조직위원회와 밀라노시 당국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발악이 아니라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자폭이었습니다. 폐막식을 며칠 앞둔 평화로운 점심시간,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코리아 하우스의 정적을 깼습니다. 무장 경찰 수십 명과 보건 당국 조사관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밥을 먹던 선수들과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놀라서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평화롭던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탈리아가 기어이 미친 짓을 저질렀구나. 이탈리아 보건 국장이 거만한 표정으로 한국 선수단장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언론사 카메라 앞에서 말도 안 되는 혐의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는 즉시 폐쇄 조치한다. 우리는 이곳에서 제공하는 김치와 비빔밥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것이 바로 선수촌 식중독 사태의 주원인이다. 기가 막힌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썩은 샌드위치를 먹인 건 우리들이면서 그 죄를 한국의 신선한 음식에 뒤집어 씌우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아무리 제 조국이지만 정말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죠. 게다가 혐의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행해지는 한방 침술과 로봇 마사지는 이탈리아 의료법상 검증되지 않은 불법 의료 행위다.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므로 관련 장비를 전량 압수하고 의료진을 추방하겠다. 경찰들이 난폭하게 진료실로 진입하려 했고 영문을 모르는 한국 스태프들을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야만적인 풍경을 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얼어 죽고 굶어 죽었을 올림픽을 겨우 지탱해주고 있는데 감사는커녕 누명을 씌워 쫓아내려 하다니 로마의 후예라는 우리들이 시정잡배만도 못한 짓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이 항변하기도 전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던, 진료실에서 침을 맞던, 로비에서 쉬고 있던 전 세계 선수들이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코리아 하우스의 입구와 진료실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인간 방패. 그것은 국경도, 인종도 초월한 거대한 연대였습니다. 가장 먼저 앞장선 것은 미국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의 주장이었습니다. 덩치 큰 그들이 경찰 앞을 가로막자 거대한 성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웃기지 마. 너희가 준 썩은 라자냐를 먹고 우리 팀 전원이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우리에게 죽을 끓여 먹이고 살려낸 게 바로 한국이야. 살모넬라. 개소리 집어치워. 내 위장이 증거야. 한국 덕분에 장비를 되찾은 프랑스 바이애슬론의 선수도 소총을 굳게 쥐고 경찰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꿈을 찾아준 은인들을 건드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이들을 심판해? 독일 루지 대표팀 코치는 아예 드러누웠습니다. 내 고질적인 허리 디스크를 고친 건 이탈리아 돌팔이 의사가 아니라 한국의 로봇과 침이었다. 만약 한국 의료진을 추방한다면 우리 독일팀 전원은 지금 당장 짐 싸서 공항으로 가겠다. 보이콧 맛 좀 볼 텐가. 영국, 캐나다, 일본, 심지어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선수들까지 가세했습니다. 순식간에 80개국 선수단 대표들이 즉석에서 밀라노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IOC 위원장이 소식을 듣고 허겁지겁 달려왔지만 이미 상황은 종료된 뒤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모욕은 우리 전 세계 선수단에 대한 모욕이다. 이탈리아 조직위원회가 사과하지 않는다면 이번 올림픽은 오늘부로 끝이다. 이탈리아 조직위원장과 보건 국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한국 하나 죽이려다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린 꼴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반격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소란이 조금 가라앉자 한국 선수단장이 수많은 외신 카메라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흥분하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냉철한 눈빛으로 브리핑룸의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오직 데이터로 증명합니다. 스크린이 켜지자 복잡한 데이터 흐름도가 나타났습니다. CJ 프레시웨이와 풀무원이 구축한 블록체인 스마트 푸드 시스템 화면이었습니다. 보십시오. 한국에서 공수한 모든 식자재는 생산부터 배송, 조리, 배식까지 모든 과정이 블록체인 원장에 기록됩니다. 위변조가 불가능하죠. 여기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 음식의 위생 점수는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세균, 검출될 틈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정보기관과 삼성 SDS의 AI가 역추적한 이탈리아 선수촌의 식자재 납품 기록이었습니다. 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이탈리아 측 데이터입니다. 선수촌에 납품된 고기와 채소, 납품업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서 계신 조직위원장의 조카가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냉장 트럭도 없이 상온에서 썩은 고기를 납품한 기록, 위생검사를 뇌물로 통과한 기록, 여기 다 있습니다.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고 조직위원장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팩트 폭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SK쉴더스의 사이버 포렌식 팀이 분석한 자금 흐름도가 떴습니다. 치안 예산이 없어서 CCTV를 못 고친다고 하셨죠. 여기 AI, 자금 흐름 추적 시스템이 찾아낸 내역을 보시죠. 올림픽 보안 예산 500억 원.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정확히 조직위원장님의 스위스 비밀 계좌와 밀라노 외곽의 호화, 별장 구매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군요. 그것은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조직위가 숨기고 싶었던 치부가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압도적인 기술력과 데이터만으로 거대한 부패 권력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분노한 이탈리아 시민들이 조직위원장에게 물병을 던지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고 경찰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수장을 체포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결국 IOC는 그날 밤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역사상 전무후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올림픽의 핵심 운영 권한인 식음료, 보안, 의료, 수송 분야를 이탈리아 조직위에서 박탈하고 대한민국 지원팀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개최국이 대회 도중 운영권을 뺏기고 게스트에게 안방을 내어준 그야말로 로마의 몰락이자 서울의 대관식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들의 부패를 그대로 덮고 싶었던 모양이었죠. 한국을 건든다면 자신들은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다음 날부터 선수촌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니, 그곳은 더 이상 밀라노가 아니라 작은 서울이었습니다. 식당은 아워움과 CJ가 전면 접수했습니다. 딱딱한 빵과 썩은 파스타가 사라진 배식대에는 갓진 윤기 흐르는 이천 쌀밥과 뜨끈한 갈비탕, 신선한 불고기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선수들은 이제야 밥다운 밥을 먹는다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보안은 S1과 SK쉴더스가 맡았습니다. 부패한 경찰 대신 지능형 순찰 로봇과 AI CCTV가 24시간 선수촌을 지켰습니다. 도난율은 그 즉시 0%를 기록했습니다. 선수들은 방문을 열어두고 다녀도 될 정도로 완벽한 치안에 감동했습니다. 의료는 삼성서울병원과 자생한방병원 의료진이 공식 지정병원 자격을 얻어 선수들을 돌봤습니다. 오진이 난무하던 진료실은 최첨단 AI 진단 기기와 명의들로 채워졌고 부상 선수들의 회복 속도는 기적적으로 빨라졌습니다. 전 세계 외신들은 이 놀라운 변화를 대서특필했습니다. CNN은 메인 뉴스에서 밀라노 동계올림픽 아니다. 이것은 서울올림픽 시즌이다라고 보도했고 BBC는 이탈리아는 장소만 대관해줬을 뿐 죽어가던 대회를 심폐, 소생하여 살려낸 건 한국의 기술과 정성이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르몽드지는 사설을 통해 한국은 무력이 아닌 매력으로 지배가 아닌 섬김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 진정한 선진국의 품격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선수촌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올라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화려한 불꽃놀이 아래 태극기와 오륜기가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불과 70년 전이었습니다. 1950년 한반도는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미군이 던져주는 초콜릿과 꿀꿀이죽으로 연명해야 했던 나라. 입을 옷이 없어 원조받은 밀가루 포대로 옷을 해입었던 나라.
올림픽이 무엇인지조차 몰랐고 선수단 파견 비용이 없어 국민 성금을 모아야 했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했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반세기 만에 지구 반대편 지칠 선진국이라 불리는 이탈리아에 와서 무너진 시스템을 복구하고 세계인을 먹이고 입히고 치료하고 지켜주고 있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구걸하던 손이 이제는 남을 일으켜 세우는 구원의 손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라면을 잘 끓이고 인터넷이 빠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기술을 쌓고 문화를 꽃피운 한국인들의 피와 땀이 만든 기적입니다. 이탈리아가 조상의 유산인 돌덩이에 기대어 안주할 때 한국은 맨 땅에서 미래라는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밀라노 올림픽의 진정한 금메달리스트는 그 어떤 선수도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위대함이란 영토의 크기나 역사의 길이가 아니라 인류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폐허 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태양이 가장 찬란하게 떠올랐습니다. 오늘 밤 밀라노의 하늘은 이탈리아의 삼색기가 아닌 붉고 푸른 태극의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